3학년 역사 수업 6번째 시간입니다. 수업에 앞서 당부를 드립니다. 최근 아예 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문제만 찍어서 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배우는 내용은 고등학교에 가서도 필수로 해야 하는 내용이며 일어난 지 50년도 지나지 않은 현대사인 만큼 열심히 배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수업을 안 듣는 것으로 남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수업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아직 등교날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등교날에는 모두 역사 노트를 챙겨오세요. 노트에 단 한 장도 적힌 것이 없는 친구들의 경우 모든 온라인 수업 자체를 안 들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노트와 펜 교과서를 잘 챙겨서 수업을 듣도록 합시다. 오늘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10월 26일 박정희 정부가 무너진 뒤 전두환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를 이야기하는 안개정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의 안개정국 시대 속에서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전두환 정부의 붕괴를 가져온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대 정부의 변화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볼 것입니다. 교과서는 87부터 89페이지까지이며 3페이지 밖에 안 되는 분량이지만 숨겨진 사실이 많으니 강의를 집중해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안개정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개정국은 김재규의 박정희 사살이라는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박정희에 의해서 정부가 움직였던 만큼 대한민국의 정치 중심은 박정희였으며 그러한 박정희의 죽음은 정치적 혼란을 초래합니다. 또한 박정희의 죽음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박정희가 죽었을 때를 대비한 계획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박정희의 죽음 이후 최규하 대통령이 10대 대통령이 되어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수습해보려 하였으나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자유를 억압받았던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받아들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들어선 정부였기 때문에 이후 계획이 존재하지 않아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대한 답을 내놓지도 못하였습니다. 당시 이러한 정부의 혼란 상황을 노려서 전두환과 노태우는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 총장을 강제로 연행하고 정부를 장악하는 12.22 사태를 일으킵니다. 5.16 군사정변을 그대로 따라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12.22 사태 이후 정치를 점령한 이들을 신군부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이전에 박정희의 군부와 구별하기 위해 신군부로 칭한 것입니다. 신군부의 쿠데타에 대해서 사람들은 또다시 자유가 억압될 수 있다고 여기고 반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시위로서 나타나게 되며 서울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폐지, 전두환 퇴진, 유신헌법 철폐, 언론 출판의 자유를 요구하는 집회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 전두환 정부는 반발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시위를 비롯한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자신들의 적이 될 수 있는 주요 정치 인사들까지 구속을 하는 것으로 민주화 요구를 억누르려 하였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신군부의 진압으로 인해 시위가 잦아들게 됩니다. 그러나 시위가 계속되는 지역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광주였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로 인해 더욱 잘 알려지게 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5월 16일 서울 시위와 마찬가지로 전두환 퇴진, 유신헌법 폐지를 외치며 광주에서도 시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신군부는 5월 17일에 서울 시위를 진압한 뒤 5월 18일에는 전국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시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광주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하였으며 신군부는 시위의 주요 세력을 체포하였음에도 계속되는 광주 시위에 대해서 지역 봉쇄라는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다른 지역과 완전히 격리된 당시 광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신군부는 군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작전명 화려한 휴가, 당시 시위를 하는 모든 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군인들에게 학살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헬기를 동원하는 무자비한 학살이 진행됩니다. 이 학살 속에서 시민들은 저항했으며 5월 21일 시민들은 스스로 무장하여 시민군을 조직합니다.
시민군과 신군부의 명령을 받은 계엄군의 전투는 11일 동안 이어졌으며 2만 5천 명의 전투부대를 투입한 끝에 5월 28일에 돼서야 도청의 시민군이 투항하며 종료됩니다. 당시 정부는 이를 조작하여 광주에서 광기 어린 폭도들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음모를 꾸민 것으로 사건을 날조하였으며 진압 당시에도 광주로 가는 모든 외곽 통로를 막아 진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들어와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부상, 고문 및 체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밝혀진 것만 5천 명가량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시민군의 투항과 관련해서는 당시 계엄군이 시민군의 가족들을 잡아서 인질로 사용했다는 부분도 밝혀지게 됩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했던 전두환은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신군부에 의한 통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정치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없애기 위하여 사회통제 정책을 시행하는데 그 내용은 정치인 활동 통제, 언론 통폐합, 상청교육대 운영 등이 있습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다진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을 압박하여 사임하게 한 뒤 계속 적용되고 있었던 유신헌법을 이용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선거를 통하여 11대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사살되고 민주화의 요구가 많았던 당시 분위기 속에서 전두환의 장기 집권은 어려워 보였으며 전두환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8차 개헌을 단행하여 유신헌법을 수정하게 됩니다. 8차 개헌에서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과 국회의원의 3분의 2 임명권을 폐지하였으며 대통령 선거를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로 바꾸고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7년 단임제로 헌법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한계점으로 대통령은 여전히 국회를 해산할 수 있었던 데에다가 대통령 간접선거가 유지되었으며 7년 단임제는 본래 6년이었던 기간보다 기간이 더 늘어나 사실상 연임을 하는 것이나 다름 없었기에 대한민국이 민주화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8차 개헌으로 인하여 대통령 선출 방식과 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게 되며 이전 대통령 횟수는 세지 않는다는 논리로 전두환이 1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그리고 12대 대통령인 전두환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전두환은 국민들의 관심을 정치에서 돌리기 위하여 3S 정책이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3S 정책이란 스포츠, 섹스, 스크린을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오락거리의 제공을 통해 국민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정책으로 국민 우민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3S 정책의 첫 번째인 스포츠와 관련해서는 프로야구 창단, 프로축구 창단, 프로씨름 창단, 배구리그 창단, 아시안게임, 올림픽 유치와 같은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야구 경기는 당시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두 번째인 섹스와 관련하여서는 포르노를 보급하고 에로 영화 제작하였으며 일본에서 다양한 성 관련 비디오를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스크린으로는 전국의 극장을 활성화시켰으며 컬러 텔레비전을 보급하고 애니메이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없애려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두환은 학생들의 지지도를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두발 자유화와 교복 자유화를 시행하였으며 야간 통행 금지 해제를 통해 반문화를 활성시키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중에서는 전두환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였으며 전두환은 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언론사를 모두 통폐합하여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사는 신문 발간, TV 이송출을 금지시켰으며 비판 기사를 작성한 기자 해임의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대학생들을 납치하여 고문을 하였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과 영화 1987로 유명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있습니다.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경우 민주화 요구를 진행한 권양숙 여사를 경찰이 잡아들여 성고문을 한 것이 발각돼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사건이었으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경우 고문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상을 탁 치니어 하고 쓰러지며 죽었을 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여 6월 민주항쟁에 불을 붙이게 되는 사건입니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발표된 이후 사람들은 고문 정부를 비판하며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고문 치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전두환은 이 문제는 다음 대통령이 결정한다며 사실상 본인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4.13 호언 조치를 발표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반발은 거세졌으며 6월 민주항쟁의 불은 거세게 붙기 시작합니다. 1987년 4.13 호언 조치를 기점으로 뜨겁게 시작된 민주화 요구는 1987년 6월 이한열 열사가 경찰이 쏜 직격탄에 피격되면서 더욱 격화되었으며 고문살인 은폐 및 호언철폐 국민대회를 결의하여 1987년 6월 26일 민주헌법쟁 취 국민평화 대행진을 일으킵니다. 결국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되어 있었던 노태우가 6월 29일 직선제 개헌 요구 수용, 언론의 자유보장 등을 약속하면서 민주화는 이루어졌으며 노태우의 이 선언을 6.29 선언이라 하여 민주주의의 승리로 삼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민주주의를 쟁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7년 12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표를 나란히 가져가며 신군부의 한 사람이었던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민주화 투쟁 이후 노태우 정부에서는 서울올림픽을 개최하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및 남북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무난한 정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태우 정부는 4천억 원에 해당하는 비자금을 비밀리에 조성하는 등 부정부패를 저질렀으며, 당시 지강원 사건은 유전무죄무전 유죄라는 명언을 남기며 부패한 사회 현실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들어서는 김영삼 정부는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지금의 전라도와 경상도의 지역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당시 전라도 지역에서는 김대중 후보를 경상남도에서는 김영삼 후보를 경상북도에서는 노태우 후보의 자녀 세력이 지지를 얻고 있었는데, 김영삼 후보는 노태우 후보의 자녀 세력을 자신의 세력으로 흡수하며 김대중 후보를 비판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역 감정이 강해지게 됩니다. 김대중과 김영삼이라는 두 후보의 대선 다툼은 전라도와 경상도의 지역 감정으로 나타났으나, 당시 산업 발전 등을 통해 경상도의 인구가 더 많았으며 충청도 지역에서도 김영삼 후보가 우세하며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김대중을 누르고 14대 대통령에 오른 김영삼 대통령에게는 해마다 불운이 찾아옵니다. 먼저 1993년 지존파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두려움이 번지고, 1994년에는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1996년 칼기 추락, 1997년 IMF 발생이라는 매년마다 사고를 하나씩 발생하는 파란만장한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김영삼 정부와 관련하여 덧붙이자면, 김영삼 정부는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여 중앙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지방자치제를 실현하였으며, 노태우 대통령 당시의 부정부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15대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6.15 남북 공동선언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당시 외환위기 극복을 무리하게 진행하여 한일어업협정에서는 일본에게 유리한 조건을 승낙하여 독도를 중간 수역으로 하는 것을 인정하였기에 독도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 말기에는 2002년 축구 월드컵이 개최되어 4강 진출의 신화를 이룩해내었으며 16대 노무현 정부로 이양됩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과거사 정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정치에서 권위주의를 추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경제정책의 실패로 국가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17대 대통령으로는 경제를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17대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제성장을 이루어내며 G20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였으며 기업 이주의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18대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창의 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의 구축을 정책 기조로 당선되어 국정을 운영하였으나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촛불 집회가 활성화되며 탄핵되고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현대 정치 변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남한의 경제 개발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